네,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다룰 내용들은 동력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 물리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들으신 학생분들의 수준이 되게 굉장히 그 수준의 범위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강에서 다룰 내용들이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다룬 내용들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기엔 되게 애매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이나 뭐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시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기 때문에 동력학을 배우기 앞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항상 이 동력학 강의를 촬영할 때마다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 하자니 실력이 좀 있으신 학생분들께 있어서는 너무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1강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듣는데 큰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좋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 만약에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힘들다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너무 간략하게 다룬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물리학 강의를 조금 더 수강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신 후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뭐 문제를 보시면은 바로 문제긴 한데 시간에 대한 변이 함수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변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자기 맘대로 그려놨네요. 그리고 그 변이에 대한 함수가 그 변수가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뤄왔던 문제니까 뭐 이런 쉬운 문제를 실어놨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만 쉽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조금씩 개념을 확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x가 6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을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해 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간단하죠. x가 지금 보면 굳이 식을 써보면 x는 6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속도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x,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미분해보자 라고 하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12t 마이너스 3t 제곱이 속도야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까지 계산을 해보면 a는 다시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dv를 dt로 미분하자 라고 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2t 마이너스 3t 제곱이었으니까 12 그리고 마이너스 6t가 되겠구나 라고 간단히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고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이겁니다. 변이에 대한 속도 함수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방금 전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문제였냐면 방금 전의 문제는 여기 있네요. 그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이런 어떤 변이든지 뭐 속도가 되든지 가속도가 되든지 이런 함수들이 시간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는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빈번하게 그리고 항상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제 동력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런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에 대한 함수가 시간이 아니라 다시 다른 변이나 가속도 그 자체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선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맘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v라는 속도 함수가 주어진다면 이거에 대한 x축은 원래 대표적인 문제들은 시간으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t가 아니라 변이 그 자체로 그 변수가 주어져 있을 경우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초일 때 여기, 2초일 때 여기, 3초일 때 여기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1m, 여기가 2m, 여기가 3m라고 하면 1초일 때는 뭐 대충 1m 정도, 1m가 아니네, 2m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될 거고, 2초일 때도 올라가 보면 대충 2m 정도의, 2m per sec 정도의, 그 2초일 때가 아니죠, 2m일 때 2m per sec 정도의 속도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물체가 3m에 위치해 있을 때 다시 올라가 보면은 한 1.5m per sec의 속도를 가지는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 v는 2x제곱 마이너스 7x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이 녀석의 가속도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원래 만약에 v라는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주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a는 dt dv를 해주면 간단히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넘어갔지?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v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변이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t가 아니라 x에 대한 변이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야 돼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뭐 속도든지 가속도든지 우리가 너무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계속 그 변이든지 뭐든지 변수가 시간으로 주어지는 상황만 접해왔기 때문에 변수가 뭐 x나 다른 그 변이 같은 변수로 주어질 수 있다는 뭐랄까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 볼까? 좀 보면은 v가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7x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vx는 2x제곱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다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ax를 구해봐. 그러면 이 녀석은 dx dv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7 이렇게. 근데 이걸 구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A의 원래 정의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하고 싶은데 v가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x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아무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무슨 관계는 갖고 있겠지만 이 녀석을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해 볼 수가 없잖아요. 굳이 써본다면, 굳이식을 써본다면 dt d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7x 여기까지 쓴 다음에 어떻게 식을 시현할 수 있냐면 보세요. 일단 dt d 2x 제곱 마이너스 7x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1 해줘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근데 곱하기 1은 이거랑 똑같아요. dx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변수를 서로 교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dx d에다가 2x 제곱 마이너스 7x 곱하기 dt dx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은 이제 변수를 바꿔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4x 마이너스 7이라고 써주고 여기는 dt dx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딱 살펴보면 여기 dx dt라는 녀석은 물리학적인 의미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다시 속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좀만 더 연장해서 써보면 4x 마이너스 7에다가 4x
마이너스 7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속도는 2x 제곱 마이너스 7x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2x 마이너스 7x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a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녀석을 뭐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죠. 뭐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2x 제곱이죠. 근데 뭐 이 계산을 제가 직접 해보진 않을 거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뭔가 나올 텐데 이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산수잖아요. 그것보다는 a라는 가속도가 주어질 때, 문제에서 주어질 때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시간에 대한 변수로 주어지는 게 익숙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동력학 문제에 들어가면은 시간에 대한 변수로 뭐 주어질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지금 문제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변이에 대한 변수나 아니면 다른 변수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다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간에 대한 변수 외에 다른 변수로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런 잔계산이 아니라 이런 변수를 치환하는 그 수학적인 기법들을 잘 익히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첫 강에서 다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동력학이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있어서 뭐 미적분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물리학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미 충분히 실력을 쌓았다는 가정하에서 논의들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시다면 그 부분을 좀 미리 예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채워 오신 다음에 수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다 다뤄드리긴 할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정말 시간이 없으시거나 뭐 시험이 정말 임박했다 그러시다면 뭐 사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일반 물리학이나 미적분학을 붙잡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만약에 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좀 방학 중에 이 강의를 수강하신다 싶으시면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그 앞에 선행한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하시고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수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뤄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A라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A의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시간이 일정량만큼 변할 때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알고 싶은 게 가속도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 V라는 변수가 시간에 대한 변수로 주어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문제를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 풀어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 보시면 그리고 동력학에서 앞으로 다룰 문제들을 보시면 가속도라는 변수가 가속도라는 함수가 시간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다른 변수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지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식은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이렇게 식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를 치환했잖아요. 여기서 dt, d였는데 dx, dx 추가해 놓고 앞에 밑에 분모에 대한 변수 바꿔가지고 x에 대한 변수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요 dx, dt라는 함수는 v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같은 경우에 a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면 dv, dt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v가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dv, dt로 풀 수가 없고 어떻게 풀 거냐? 잘못 썼네요. dv, dx로 먼저 미분을 해줘야 될 거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이 식인데 v라는 함수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다고 하면 이 녀석은 바로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식의 치환을 이용해서 어떻게 치환한다고요? dx, dx를 이용해서 두 개 밑에 분모들을 바꿔주면 돼요. 이거를 왜 바꿀 수 있는지는 미적분학에서 다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을 들여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dv, dt, dx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결론이 뭐다? dx, dt는 결국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vx 곱하기 dvx에
dx가 나와서 이 녀석을 계산하면 돼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기억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지우고 시작해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속도가 주어지는 경우래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시간에 대한 변이 함수가 주어졌을 때, 즉 변이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걸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속도 함수가 뭐 시간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그 변이에 대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걸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은 결국 변이랑 속도에 대한 어떤 미분법들을 다, 미분이나 어떤 관계식들을 다뤄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는 가속도가 주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속도나 다시 변위를 구해볼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력학 문제에서 주어지는 가속도의 변수들은 t로 주어질 수도 있고 v로 주어질 수도 있고 x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문제를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유형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풀이 방법을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암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풀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들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가속도라는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쉽잖아요. 뭐 다음 조건에 대해서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속도랑 변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래서 a는 5sin t로 주어졌고 초기 속도는 2m/s, 그리고 초기 변이는 0m에서 출발한다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뭐 너무 쉽죠. vt는 어떻게 구한다고?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a라는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어떻게 적분할 거냐? 초기 속도가 아니라 초기 시간 0초부터 t초까지 넣어줘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은 0부터 t까지 at라는 녀석은 5 sin t야. 그리고 dt야.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은 5 마이너스 코사인 t의 0부터 t까지야. 이렇게 적분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수들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고 코사인 t에다가 빼기 코사인 0을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코사인 0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을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5 코사인 t 더하기 5야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5sin t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초기 속도는 2m/s고 초기 변이는 0m에서 출발할 때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분을 통해서 구해볼 수가 있고, 적분을 뭐 쭉쭉쭉 해보면은 결과값은 이게 나온다 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바탕으로 변이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변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좀 내리고 t는 속도를 다시 적분해주면 되겠죠. 지금 속도값은 요거라고 계산해놨잖아요. 그래서 굳이 식을 써보자면 vt, dt, 그리고 0부터 t초까지 똑같이 적분해주면 되고, 이 녀석은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5 코사인 t, 글씨가 이상하네요. 다시 지우고 쓰고 마이너스 5 코사인 t 더하기 5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만 더 계산을 해보면 그냥 이제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5 코사인 t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5 사인 t가 될 거고,
5는 적분하면 5t잖아요. 그래서 0부터 t초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식을 전개해 보면은 얘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 사인 t는 그대로 있고 5t도 그대로 있고, 빼기 이제 0을 넣어줘야 되는데 0 넣으면 그냥 둘 다 0이죠. 그래서 뭐 굳이 써볼 필요 없이 이 녀석이 변이야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 사인 t 더하기 5t입니다 라고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간단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근데 제가 다루고 싶었던 문제의 유형은 이게 아니라 이 다음 것들이에요. 이거랑 이거. 지금 문제는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가속도라는 변수가 x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 그 변수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은 속도로 주어졌을 때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당연히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지우고 시작을 하면은, 제가 1강에서는 뭐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일반 물리학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때 풀어봤던 내용들이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수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좀 어색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그 전에 필요한 뭐 일반 물리학이나 미적분학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죠. 이 문제 맞나요? 맞네. 이번에는 가속도가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주어져 있대요. x는 원래 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문제들은, 그러니까 중학생 때라든지 뭐 학생 때, 그러니까 동력학을 배우기 전에 다뤘던 문제들은 보통 다 시간에 대해서 변이가 주어진다고, 시간에 대해서 변수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력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x나 다른 v 같은 변수로 가속도나 뭐 다른 함수들이 주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보죠. a는 fx일 때 다음 조건에 대해서 vx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서 가속도라는 함수가 x라는 변이에 대해서 함수가 주어진 거예요. 600x랑 1 더하기 x 제곱이라고. 그렇다고 했을 때 v0, 즉 초기 속도는 2m이고 2m/s고 초기 변이 위치는 0m일 때 vx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식 있잖아요. 요 문제 말고 요 문제에서 어떤 관계식이었죠?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은데,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v가 x라는 변수로 주어졌을 때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는 원래 정의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변이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미분해 볼 수는 없고, dv dt에다가 dx dx라는 추가적인 식을 이용해서 밑에 변수를 치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치환해보면 두 개 위치 바꿔주면은 dx 그리고 dv 곱하기 dx dt고,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요 녀석은 v가 되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v 곱하기 dv dx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식은 뭐였냐면, 뭐 중간과정 계산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a는 뭐다? v 곱하기 dx dv야 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써놓은 빨간색 식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식을 모르고 그냥 이 문제에 바로 접하면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뭐 vx를 구하라는데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 근데 웬 x가 들어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V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쓸게요. A는 600X고 1 더하기 X 제곱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V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고요. A는 뭐라고? V 곱하기 dV dx. 그래서 A는 V 곱하기 dV dx이기 때문에 변수를 어떻게 취환할 거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V잖아요. 그래서 이 dx라는 애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결국 V dV는 A d x야 라고 바꿔 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적분하면 끝나요. 그래서 양변에 대해서 적분해볼까요? 여기서 적분 그리고 적분의 범위는 당연히 시간이 t가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겠죠. 그래서 0부터 잠깐만요. 얘는 0부터 t초까지 그리고 얘도 0부터 t초까지긴 한데 지금 적분하려는 적분 그 변수가 시간이 아니라 x에 대한 변수잖아요. 그래서 0부터 t초가 아니라 0부터 x미터까지야 라고 적분 그 범위를 구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적분해주면 v는 d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 v t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쭌쭌 0부터 t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dx인데 a는 이렇게 600x 곱하기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x까지 600 x 1 더하기 x 제곱 t x야 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 적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적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변수부터 넣어줄게요. 넣어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 v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 0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우변은 어떻게 쓰냐? 적분해야죠 뭐. 이 녀석은 풀어서 써주면 600x 더하기 600x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적분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계속 적분을 해주면 300x 제곱 더하기 150x 4제곱 하시고 0부터 x까지 적분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식이 길어지네요. 일단 x 넣어주면 300x 제곱 더하기 150x 4제곱에다가 빼기 0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0 값은 얼마라고요? 초기 변수가 x가 0초일 때는 초기 변수가 0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 넣어봤자 그냥 다 0이 될 거예요. 그냥 숫자 0 넣어도 당연히 0이 될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이 복잡해지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다가 좀 길어진다, 좀 지루해진다, 루즈해진다 싶으면 항상 문제를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다음 조건에 대해서 vx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vx 구하려면 이 녀석인데 볼게요. 지금 2분의 1 v t 제곱이란 녀석은 300에다가 150 x 4제곱 그리고 여기 2분의 1 v0 제곱 있잖아요. v0가 2m/s라고요. 그러면은 4에다가 2니까 더하기 2를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v
t는 600 x 제곱 슉슉 제곱 더하기 300 x 4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거는 원래 v는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막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긴 맞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가속도는 가속도가 문제에서 주어진 가속도 자체가 x에 대한 변수로 주어져 있잖아요. 물론 얘네도 중간에 뭐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따롭게 변환시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 자체는 x에 대한 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속도라는 녀석이 사실 시간에 대한 변수인 건 맞지만 물리학적인 의미로 맞지만 문제 자체에서는 x라는 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녀석도 나는 사실은 vt를 구하고 싶었던 거지만 변수 자체는 x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x는 이게 vt가 아니라 사실은 vx는 이 녀석이야 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식이 뭐냐면 a는 v 곱하기 dv dx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적분을 하든지 미분을 하든지 해가지고 v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뭐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혹시 복습을 할 때 아니면은 이 문제를 안 풀어보셨거나 설명 안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푸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어떻게 푸냐면 a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v를 구하라고 주어졌을 때 v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v라는 애를 인티그랄 ax를 dx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는 불상사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v라는 애는 원래 a라는 애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a를 통해서 v를 구하고 싶으면 v는 원래 x에 대해서 a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시간 t에 대해서 a를 적분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의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변수로 x라는 변수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냥 v는 이게 x니까 a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v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x랑 시간에 대한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적당히 잘 짬뽕을 하고 비비고 볶고해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방금 전에 다뤘던 거는 a라는 가속도가 x라는 변수로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a라는 가속도가 x도 아니고 t도 아니고 v라는 속도로 주어져 있대요. 그럼 이거는 되게 대표적인 식이잖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동그란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할까요? 질량이 m이라는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자유낙하하고 있는데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공기저항을 받을 때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잖아요. 보통 일반 물리에서 주어지는 공기저항은 물체가 낙하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KV라는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K는 뭐 물체의 형태에 따른 상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물체가 이렇게 넓어지면 당연히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겠지만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K 값은 커질 거고 만약에 뭐 얇다 그러면 그때는 K 값은 작아질 거고 어쨌든 그냥 상수일 거고 그리고 공기저항은 속도에 대해서 비례한다 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식을 뭐 적당히 잘 짬뽕을 하고 하면은 a는 마이너스 kv라는 식을 얻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a는 마이너스 kv라는 식을 얻어냈을 때 문제에서는 vt 그리고 xt를 구해보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뭐 똑같죠. 계속씩 똑같이 쓰는 거지만 원래 v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v가 아니죠. a는 정의가 뭐냐면 가속도는 dv
dt가 a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kv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풀 거냐? a가 마이너스 kv래잖아.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옆에다 써볼게. 마이너스 kv야.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v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적분할 거냐? 변수들을 또 시켜줘야죠. 얘는 1로, 얘는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v분의 1 그리고 dv는 마이너스 k dt야 라고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k는 상수니까 뭐 어떤 변수에 대해서든지 다 적분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v에 대한 적분 변수인데 v에 대한 변수가 v로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v로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봅시다. 인티그랄 v분의 1 dv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k dt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러면은 0초부터 t초까지가 적분 범위가 될 거고, 여기는 초기 속도인 v0부터 vt까지가 적분 범위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뭐 v0, vt 아니면 뭐 초기 속도나 초기 변이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서 풀어보면 돼요. 그럼 이 녀석 적분하면 여기는 ln v 그리고 v0 vt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 t에다가 0부터 t초까지 적분을 해줘.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디 먼저 계산해 볼까요? 어디가 좋을까? 이 녀석 먼저 하면은 ln v 대신에 vt 넣어주고, ln v 대신에 v0 넣어주고, 그리고 이 녀석은 t 대신에 t 넣어주고 t 대신에 0 넣어주고 하면은 마이너스 k t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 합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ln 위에다 쓸게요. 이 녀석 여기다 쓰면은 ln v 제로분의 v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kt 그대로 있을 거고, 그래서 v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vt는 어디 보자, v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k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v0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속도가 그 v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xt에 대한 함수까지 구해보래요. 그럼 xt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되잖아요. x는 쉽죠 뭐. 원래 정의상 이렇게 써볼까요? 속도를 적분하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vt, tt 해서 0초부터 t초까지 적분을 했다 치면 식이 뭐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되죠. 0부터 t초까지 v0 곱하기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이라고 쓰지 말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dt라고 써주면 이 녀석만 적분하면 되죠. 얘는 어차피 상수일 거니까. 그래서 v0는 앞으로 빼주고 곱하기 빼기 k분의 1 2 마이너스 kt에다가 0부터 t초까지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될 거예요. 어차피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계산을 다 해볼게요. 이런 뭐 잔계산하는 걸 별로 즐겨 하진 않지만 t 넣으면은 2 마이너스 kt가 될 거고 0 넣으면 빼기 1 해주면 좀만 더 정리하면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산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v랑 x에 대한 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a는 마이너스 k v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제가 막 깊이 있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내용들도 있고, 그냥 마치 안 중요한 것처럼 넘어간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간 이유는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력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은 갖췄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오늘 다룬 내용들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들었는데 뭔가 어색해, 처음인 것 같고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걸 제가 간단하게 넘어간 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니까 꼭 복습을 하든지 예습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문제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다뤘던 개념들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그때마다 계속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걸 했었죠. 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걸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강의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복습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공부를 하는데 답답한 구석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라면 만약에 제가 다시 동력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동력학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일반 물리학이나 미적분학을 먼저 조금 다시 살펴본 다음에 다시 뛰어드는 거를, 동력학이라는 그 과목으로 뛰어드는 걸 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동력학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떤 미적분학적인 테크닉들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아니면 일반 물리학적인 이해도가 뛰어나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도 다 다뤄드리는 것이 저의 그 임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